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의 종류와 관련해서 계속 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 2, 3형식 동사들의 어떤 의미와 특징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4형식, 5형식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동사들의 쓰임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형식 동사입니다. 자, 사형식 동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 동사라고 하는 거죠. 수여한다는 것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준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수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서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이 간접 목적어와 그리고 무엇을, 그죠? 그건 직접 목적어, 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을 수요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인 동사는 뭐 give라는 동사겠죠. 주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고요. 근데 이제 다른 give 이외에도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다라고 이제 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teach라든지 그죠? teach가 이제 뭐 가르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상 뭐 이렇게 필요할 텐데 가르쳐 주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다 이런 식으로 또 의미가 해석이 되겠죠. make도 마찬가지고 promise 그죠? make도 만드는 거 뿐만 아니라 만들어 주다. buy도 그렇죠. buy도 사다가 아니라 뭐 사주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동사들을 우리는 수요동사다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요동사의 특징,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형식 수요동사의 특징은요. 일단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해가지고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하는데 그것이 이제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전환한다라는 것은 이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에 해당되는 부분을 직접 목적어 뒤로 빼서 그죠? 예, 그 전치사 플러스 뭡니까 목적격의 형태로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부사구로 그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와 직접 목적어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이 나오니까 하나의 부사구의 형태로 나오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 여러 가지 수요 동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뺄 때 쓰는 전치사들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뒤로 뺄 때 to라는 전치사를 쓰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give라는 동사고요. give, send, bring, offer, show 이런 동사들이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반면에 to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make, 만들어주다, 그죠? buy, 사주다, do, 해주다, 그죠? get, 갖다주다 뭐 이런 동사들은 이 to 대신에 for라는 전치사를 써서 그죠? 이 간접 목적어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or를 쓰는 그러한 동사들도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sk와 inquire 같은 동사들은 of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동사들 그리고 그 전치사들을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수요 동사들이 다 삼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삼형식 전환이 불가능한 동사들도 있을 텐데요. 뭐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save라든지 cost라든지 그죠? save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덜어주다 그죠? 절약해주다. cost는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비용을 치르게 하다 그죠? 대가를 치르게 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들인데 이런 동사들은 그죠? 이 삼형식 전환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그런 동사들은 뭐 envy라든지 forgive라든지 pardon이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여기 두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두는 해주다죠. 그죠? 보통은 for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시험에 나오는 많은 관용 표현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do someone good. 그죠? do someone harm. 그죠? do someone justice.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쓰이는 관용 표현인데 do someone good 하면 누구누구에게 이익을 주다, 도움을 주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do someone harm, harm은 해를 끼치다. 뭐 harm 대신에 damage를 그죠? 쓰기도 하죠. 그래서 do someone damage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do someone justice, justice는 누구누구를 공정하게 대하다 뭐 이런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someone을 뒤로 뺄 때, 그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뺄 때 보통은 for를 쓰지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to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good, 그죠? do good to someone이에요.
물론 굿 같은 경우는 그죠?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for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하지만 harm이나 justice 같은 경우는 to라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짚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형식 동사가 쓰이는 예문 몇 가지를 좀 보면서 그 쓰임새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They offered him a very good job, but he turned it down. 그죠? 그들은 그에게 매우 좋은 일자리를 뭡니까?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거죠. offer. 그죠? 제공하다, 제안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he turned it down. 그죠? turn down은 reject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No one ever taught him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옳고 그른 것의 차이점을 이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teach라는 동사가 가르쳐 주다. 그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 세 번째는요. The management have awarded all factory employees a 5% pay increas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니지먼트는 경영 관리라는 뜻도 있지만 경영진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이 have awarded 상을 준 거죠. all factory employees 모든 공장 직원들에게 a 5% pay increase 5%라는 임금 인상입니다. 5%의 임금 인상이라는 상을 주었다라는 뜻이네요.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His strong stand on the issue could have cost him his job. cost냐는 누구누구에게 뭐뭇의 대가를 치르게 하다, 뭐뭇의 비용을 들이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strong stand냐면 자세 입장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그의 강한 어떤 입장이 그에게 그의 일자리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그의 직업을 그죠? 잃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the children proudly showed in me their presence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그죠? showed me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their presence 그들의 선물들을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형식이 쓰이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형식 동사들이라고 하면 간접 목적어가 누구누구에게로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사형식 동사들은 그런데요. 어떤 다른 동사들은 또 누구누구에게를 그냥 사람 목적어를 바로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라 이 to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써줘야 되는 그러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용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동사들이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explain이라는 동사예요. explain 설명하다죠, 그죠? 설명하다. 그가 나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he explained me about the situation 이런 식으로 그죠? 문장을 이렇게 구성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쓸 수 없는 동사라는 거죠. explained me about the situation이 아니라요. he explained the situation to me 이런 식이에요. explain the situation 그죠? 목적어를 바로 취하고 그리고 나에게라고 할 때 그걸 to me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동사들 대표적인 게 mention 그죠? don't mention me 아니죠, 그죠? 그래서 mention to me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 introduce도 그렇고요. suggest, propose 굉장히 중요한 동사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여기 announce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 describe를 설명하다, explain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onfide라는 동사 그죠? 털어놓다, 그죠? confess 자백하다, admit 시인하다, 인정하다 이런 것들, recommend 그죠? 권해주는 거, 추천하는 거죠? to me입니다. 그다음에 prove, repeat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동사들이 대절을 취할 때 여러분들 she explained to me that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he was late on account of the traffic jam. 그죠? 그녀가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on account of는 뭐뭐 때문에죠. 교통 혼잡 때문에 좀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to를 쓰고 나서 대절을 써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간단한 예문을 보면요. I explained the situation to the bank manager and he arranged the loan. 그죠? 내가 그 상황을 뱅크 매니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출을 추선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이고요. 두 번째, Cordon announced his resignation to staff members on Wednesday. 그죠? 콜던이 발표했어요. His resignation, 그의 사임을, 그죠?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그죠? 수요일 날. 그다음에 I recommend this book, 그죠? 나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To anyone, 누구에게든지, 그죠? With interest in chemistry, 화학에 관심을 가진 누구에게든지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식이네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to를 쓰는 동사들 각별히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4형식 동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5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5형식 동사들은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불완전 타동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불완전 동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적격 보호가 필요한 동사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목적격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보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나올 수 있는 형태, 목적격 보호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명사가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형용사가 있다 그랬고 세 번째는 투부정사 그리고 네 번째는 분사, 즉 ing의 pp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로 올 때, 그죠? 명사로 오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동격 관계, 즉 목적어는 곧 목적격 보호다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랬고요. 그런 대표적인 동사들은 뭐 call, choose, name, elect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call은 부르다니까 누구누구를 뭐뭐로 부르다, 그죠? 뭐 name도 그죠? 칭하다, 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elect도 누구누구를 뭐뭐로 선출하다, 그죠? appoint 같은 동사도 있겠네요. 임명하다라는 의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동사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로 올 때, 형용사로 올 때는 여러분들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술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동사들이 find, keep, make, leave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find도 여러분 뭐 찾다, 발견하다라고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 find가 5형식으로 쓰이면 그죠? 목적어가 뭐뭐로 그죠?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그죠? 목적어가 뭐뭐인 것을 알다, 깨닫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정해놓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문 보죠. All provide key information to make your workout effective. 그죠? 우리는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Your workout effective. 당신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make란 동사, 그죠?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당신의 뭡니까? 운동이, workout이 exercise죠. 그것이 아주 효과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쓰이는 그러한 구조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보호 이외에도 여러분들 그 동작을 나타낼 때,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호로 올 때,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목적어의 의미상 능동 진행의 의미이면 목적격 보호는 현재 분사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We found them sleeping under the tree. 그죠? 우리는 뭡니까? 뭐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죠? 네. sleeping 자고 있는 거죠. under the tree 나무 밑에서, 그죠? 그들이 자는데, 그죠? 단순히 자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을, 그죠? 우리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 ing 구조가 들어가는. 반면에 여러분들 그 의미가 수동 관계면 pp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you need to get the job done right. 그죠? 당신은 뭐 할 필요가 있다? 그 일을 그죠? 제대로 끝낼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the job이 목적어죠. job 그 일은 여러분 하는 건가요? 행해지는 건가요? 행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one이라는 과거 분사 형태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목적격 보호가 분사 형태로 올 때는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과거 분사 형태로 오면 목적어의 의미 관계가 수동의 의미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 형태가 투부정사가 나오는 여러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도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동사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면 목적어의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목적어의 일단 능동적인 동작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동사가 뭐 advise, 그죠? 조언하다. 그죠? advise 목적어 to do. 목적어에게 뭐뭐 할 것을 조언하는 겁니다. 뭐 persuade 같은 경우 설득하는 거죠. 목적어에 뭐뭐 하라고 설득하는 거고 enable 가능케 하는 것. encourage라는 동사. cause라는 동사 자주 나오죠. cause 목적어 to do 하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원인이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allow도 그렇고요. 허용해 주는 거.
반면에 forbid는 여러분들 금하다, 금지하다의 개념입니다. forbid 같은 경우는 특히 유의를 하셔야지 돼요. 나중에 이제 from과 함께 쓰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 동사들과 구분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뭐 lead, force, teach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동사들이 목적어의 to do의 형태로 쓰이는 거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예문. His doctor advised him to quit smoking. 그죠? 그의 의사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그죠? 그 뭡니까? 담배를 끊으라고. 그가 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advise 목적어 to do. 두 번째, my parents wouldn't allow me to go to the party.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그죠? 그 파티에 가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allow 목적어 to do 이거고요. 그다음에 Patricia encouraged me to apply for the job. 그죠? Patricia가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encourage 적극 권장한 거죠. 뭐 하도록 그 일에 그 일자리에 지원하도록. 그죠? apply for는 무엇에 지원하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to do로 쓰는 동사들의 쓰임새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시 그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 동사가 어떤 동사,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이면 그때는 to 부정사가 아닌 원형 부정사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형 동사를 쓰는 그러한 동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게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인데요. 사역동사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여러분들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관계가 능동관계면,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고요. 여러분들 동사 원형 쓰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수동관계이면 여러분들 그때는 원형 쓰는 거 무조건 원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능동 수동관계를 잘 따지셔야 되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수동관계이면 그때는 또 과거분사, 수동이면 무조건 과거분사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예문을 볼까요? They let their children play in the street. 그죠? 그들의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도록 허용했다. 그죠? 네, 사역동사 let 허용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she had a doctor take a temperature. 그죠? 그녀는 그녀의 의사로 하여금 그녀의 체온을 재게끔 했다. 그죠? 자기가 직접 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의사가 재는 건데 의사가 재는 능동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take라는 그죠? 동사 원형을 씁니다. 반면에 she had her temperature taken in the hospital. 그죠? 그녀는 병원에서 그녀의 체온을 잰 건데 그죠? 그녀의 체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는 거예요? 재어지는 거예요? 재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taken이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동사 세 가지 대표적인 거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have와 let, make 이 세 가지 동사 뒤에는 그 의미 관계가 능동이면 원형 동사, 그죠? 수동이면 PP 형태로 간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기억하실 것은 help라는 동사입니다. help는 여러분을 준 사역 동사라 그러죠. 그래서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원형 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will help you to do your research. 그죠? 네, 당신이 당신의 리서치를 하는 것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to do를 써도 되고요. 그냥 do를 써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역동사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동사도 있겠죠? 지각동사는 뭡니까? 느끼는 거죠. 감각. 그죠? 감각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각동사의 종류들, 여러분들 뭐 보다, 듣다, 느끼다 뭐 이런 동사들인데요. 여기 좀 특별한 거 observe, 그죠? observe,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인데 역시 보는 거죠. notice, 주목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perceive는 인지하다, 인식하다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동사들로 지각동사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보도록 하죠. They saw the farmers water the cactus 이렇게 됐어요. 자, 그들은 보았습니다. The farmers, 그 농부들이 water가 이때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물을 주다의 개념이죠. 선인장에 물을 주는 것을 보았다. 농부들이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water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he heard the employees talking about him. 그죠? 그는 들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진행의 느낌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ing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 heard my name called behind me. 그죠? 나는 들었는데 내 이름이 부르는 건가요? 그죠?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워지는 것이겠죠. 이런 수동 관계일 때는 여러분들 역시 과거분사 PP 형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지각동사, 사역동사를 쭉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유의하실 사항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요. 여러분들, 이 수동태가 되면 원형 부정사가 투부정사 형태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꼭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문을 통해서 좀 보면 The boy saw her enter the room 이렇게 했어요. 그 소년이 그죠? 그녀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들어가는 능동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동태가 되면 그죠? She was seen. 이제 enter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to enter 형태로 그죠? 바꿔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목격되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그죠? 그 방에. 그다음에 he made a man carry the luggage. 그죠? 그가 뭡니까? 그 남자로 하여금 그 짐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그 남자가 옮기는 거니까 그죠? 능동관계에서 원형 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수동태가 되면 그죠?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was made to carry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짐을 옮기도록 그죠? 좀 강요를 받은 거죠. 그래서 make는 좀 강제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가 될 때 투부정사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서 오형식에서 쓰이는 그러한 동사들의 쓰임새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문. People who knew Dave called him an expert죠. 그래서 people 사람들인데 Dave를 알던 사람입니다. 그죠? Dave를 알던 사람들은 called him an expert. 그를 뭐라고?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가 곧 전문가인 거죠. 명사 목적 그것 보호가 나오면 목적어와 동격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두 번째, we do not consider this form suitable for young children. 그죠? 우리는 consider는 목적을 뭐뭐라고 여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그죠? 적합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적합한 거예요? 그죠? 어린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영화가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이 영화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네요. suitable이라는 형용사. 자, 그다음에 I want to know what you decide. 그죠? 나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을. 그러니 저에게 뭡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Keep me informed라는 형태가 나왔어요. inform이 여러분들 뭡니까? 알리다죠. 그죠? 알리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알림을 받는 거예요? 알림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informed라는 형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표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계속해서 좀 알려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harvesting wild populations can make endangered species more likely to become extinct 이렇게 있어요. 자, harvesting은 수확하는 거, 그죠? wild population, 야생 동물들을 잡는 겁니다. 그것이 can make endangered species, 이제 위험에 처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뭡니까? 좀 더 likely는 뭐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죠? to become extinct, 멸종할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endangered species, 그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멸종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likely라는 형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ly로 끝난다라고 해서 부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뭐뭐하기 쉬운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ikely라는 형용사가 오는 그러한 구조도 봤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 often he found her quietly weeping alone. 그죠? 종종 그는 그죠? 그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quietly weeping. weep은 여러분 흐느껴 울다죠. 그죠? 홀로 조용히 흐느껴 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weeping이라는 ing 형태가 구조가 왔네요. 그다음에 he saw a man get out of the car and walk to the side of the road. 그죠? 그는 한 남자가 차 밖으로 나와서 walk to the side of the road. 길 한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see라는 동사가 지각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get out of, 그죠? 그리고 walk이라는 동사 원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he noticed a woman in a black dress sitting across from him. 그죠? 그는 noticed, 그죠? 목격한 거죠. 본 거죠. 한 여잔데 in a black dress,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여자가 sitting,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across from him, 그의 건너편에. across from은 여러분 건너편에, 맞은편에 이거죠. 그의 건너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죠?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지각동사지만 여러분들 ing 쓸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I was made to wait 4 hours before I was examined by a doctor. 그죠? 내가 어떻게 됐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강제로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make가 하는들 기다리게 만드는 건데 이게 수동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기다려진 거죠. 4시간 동안 내가 의사에 의해서 검사를 받기 전에 4시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됐을 때 뒤에 to wait이라는 to 부정사가 살아나는 그러한 구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5형식 관련된 동사들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1, 2, 3형식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4형식, 5형식을 알아봤는데요. 물론 동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성질과 의미에 따라서 5가지 문장 구조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여러분들 그 문장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보통은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3형식에서 끝나죠. 거기에다가 전치사가 붙고요. 또 전치사의 목적어가 붙어서 그 의미 확장을 이렇게 취하는 그러한 동사들의 쓰임새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쓰이는 동사들, 그런 동사들을 우리가 쭉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전치사 가운데서 이 as라는 전치사를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as는 뭐뭐로서, 그죠?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로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간주의 개념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간주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자, 첫 번째 regard가 대표적이에요. regard A as B, 그죠? regard A를 B로 간주하다. regard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는 think of, 그죠? look on, look upon, count, view A as B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refer to와 cite이 있는데요. refer to는 언급하다죠. 그러니까 A를 B로 언급하다. cite는 예를 들다예요. 그죠? cite A as B 그러면 A를 B로 예를 들다. 그죠? 그다음에 describe, treat, define, recognize, acknowledge, accept, imagine, designate 이런 동사들이 이 as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동사입니다. describe 설명하는 거고요. treat은 대하는 거죠. A를 B로 대하다. define은 A를 B로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recognize는 인식하다, 인정하다. acknowledge도 마찬가지겠죠. accept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imagine, designate는 뭐죠? 지정하다, 그죠? A를 B로 지정하다라는 의미네요. 그래서 이렇게 as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나오면 이 as가 이제 뭡니까?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 내에서 보여지는 단서를 가지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팁이고요. 항상 동사들의 쓰임새를 폭넓게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as가 아니라 with라는 with라는 전치사를 쓰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 with는 여러분들 공급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공급 동사.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provide와 supply죠. provide가 제공하다, supply 공급하다, 그죠? A에게 B를이라고 할 때 A with B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provide와 supply가 대표적이고, present라는 단어, 그죠? 제시하다 이런 뜻이죠. 주다, 제시하다. 역시 present A with B. furnish 설치하다, 공급하다. equipment가 장비죠. 그러니까 equip이 동사로 쓰이면 A에게 B의 장비를 갖추게 하다, 그죠? 그다음에 endow, 그다음에 entrust, 그죠? endow 부여하는 거고요. entrust는 맡기다, 위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with와 함께 쓰여서 의미가 이렇게 확장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A가 그저 누구누구에게 이런 느낌이고요. B가 뭐뭐을 이런 식입니다. 근데 A와 B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어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때는 또 with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다른 for라든지 to라든지 이런 전치사를 또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십시오. 자, 밑에 보면 Our school provide food for the children. 그죠? 우리 학교가 그죠?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죠? 이렇게 원래는 provide the children with food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for라는 전치사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ey supply oil to us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일을 우리에게, 그죠? 공급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us가 앞에 온다면 supply us with oil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급 동사, 여러분들 with와 함께 쓰이는 그런 공급 동사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제거 박탈 동사입니다. 제거 박탈 동사. 우리가 이 of라는 전치사, 그죠? 제거 박탈을 나타내는 전치사 of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대표적인 게 두 번째 나오는 deprive라는 동사입니다. 이 deprive가 여러분들 deprive A of B 하면은 A에게서 B를 그죠? 이렇게 빼앗다, 그죠? 박탈하다 이런 의미네요. rob이라는 동사, 그죠? 강탈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강도를 rob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게서 B를 강탈하다, 빼앗다. rid 역시 get rid of가 여러분을 제거하다죠. rid가 여러분을 단독으로 쓰이면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clear A에게서 B를 없애는 거고요. relieve는 덜어주고 완화시켜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게서 B를 이런 순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점들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rob과 비교해서 한 가지 동사, 이 steal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steal, 그죠? 훔치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rob은 여러분들 사람이 나오고 뒤에 뭡니까? 그 빼앗는 물건 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the man robbed her of her handbag, 그죠? 그 남자가 그녀에게서 그녀의 핸드백을 강탈한 겁니다. 근데 훔치다는 여러분들 이 of라는 전치사와 쓰이질 않고요. from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 훔치는 대상이 먼저 오는 거죠. 그래서 the man stole her handbag, 그녀의 핸드백을 훔쳤어요. from her, 그녀로부터 이런 식으로 또 쓰이니까 이런 쓰임새도 좀 비교해 가면서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통고 확신 동사들이 있어요. 통고 확신 동사. 자, 역시 of라는 전치사를 쓰는데요. of.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게 remind입니다. remind, 그죠? 상기시켜주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A에게서 B를, 그죠? A에게 B를 생각나게 해주다,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inform, notify, 그죠? inform 알리다, notify 통보하다, 그죠? 그래서 A에게 B를이라고 할 때 A, O, B의 구조로 쓰입니다. warn 경고하는 거죠, 그죠? A에게 B를 경고하다. convince, assure 꼭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convince는 뭡니까?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거죠. assure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A에게 B를 이런 식으로. accuse는 고소하다, 고발하다, 혹은 비난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역시 of라는 전치사와 함께 어울리는 동사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예문 보면요. The doctor assured me that I wouldn't feel any pain. 원래는 여러분들 그죠? of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assure A of B인데 만약에 이렇게 B가 대절의 구조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of를 여기다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of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대절 앞에 오면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그런 점들 좀 주의하시고요. 사람 쓰고 바로 대절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쓰임새도 추가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remind나 inform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바로 나오고 대절이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를 취한다라는 것. 또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런 explain, 그죠?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to, summon, that 이런 구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explain라든지 announce라든지 describe라든지, 그죠? 이런 동사들은 to, summon, that이지만 이런 동사는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remind, summon, that, inform, summon, that, 그죠? notify, summon, that, warn, summon, that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것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of와 관련된 동사들을 쭉 알아봤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그 상벌 동사가 나옵니다. 이 전치사 for와 함께 쓰는 그러한 동사들인데요. for. for는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느낌의 전치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praise, 칭찬한 겁니다. 그죠? A를 칭찬하는 건데, B 때문에, 그죠? B로 인해 A를 칭찬하다. scold 역시 꾸짖는 거죠. 그죠? B 때문에 A를 꾸짖는 거예요. B에 대해서. 네, blame 비난하는 거, punish 벌 주는 거, forgive 용서해 주는 거, thank 고마워하는 거, 그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무엇에 대해가 뭘 나타낸다? 이유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치사 for를 쓰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thank라는 동사 있죠? thank는 사람 목적어를 취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for라는 전치사를 쓰죠.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kindness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thank라는 동사 비교할 만한 동사가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appreciat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appreciate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했지만 사람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I appreciate you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I appreciate your kindness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타동사로 기억하셔야 되겠죠. appreciate something 이런 식으로 전치사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for라는 전치사를 쓰는 내용도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내용은요. 이번에는 뭐 굉장히 중요한 금지 동사죠. 자, 그래서 금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금지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from.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대표적인 게 prevent죠. 그죠? 막다, 못하게 하다, 뭐 예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keep, stop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 preclude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고 hinder 역시 막는 거죠. 그다음에 deter, 그죠? discourage 이런 것들은 좀 좌절시키는 겁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좌절시키는 거죠. dissuad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념시키는 거고요. 그죠? 그 밖에 완전히 이제 금지를 나타내는 prohibit 그리고 ba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라는 동사들로서 from ing 구조로 쓰인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한 가지 유의할 사항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쓰는 동사 가운데서 이 forbidd라는 동사가 있었죠. 의미는 그죠? 금하다, 금지하다의 개념인데 이 forbidd라는 동사는 목적어 to도로 씁니다. from ing를 쓰지 않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밖에 금지 동사 이외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from과 함께 어울려 쓰이는 동사 가운데서 좀 주의할 것은 뭐 distinguish, tell, know 이런 동사인데요. 이것이 from과 어울리면 여러분들 A와 B를 구별하다, 구분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distinguish A from B, tell, 그죠? tell은 뭡니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tell이 말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지만 이게 알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tell A from B, 그죠? A와 B의 차이를 아는 거고, know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구분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 from과 어울리는 요 세 가지 동사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갈까요? 예문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예문 보시면요. 첫 번째, she regards herself more as an entertainer than a singer 이렇게 있어요. 그녀는 그녀 자신을 뭐로 여긴다? 좀 더 엔터테이너, 하나의 연예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뭐보다는요? 가수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연예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간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gard ASB. 자, 두 번째, his back injury may prevent him from playing in tomorrow's game. 그죠? prevent from이 나왔네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back injury죠. 어떤 허리의 부상이 그로 하여금 playing in tomorrow's game. 그죠? 내일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revent from ing. 자, 그다음에 세 번째, most experts can tell an expensive diamond from a cheap one 이렇게 써요. 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can tell 알 수가 있다,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싼 다이아몬드와 아주 싼 거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뜻이네요. tell A from B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the money will be used to provide the school with new computer equipment. 그죠? provide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the money 그 돈은 will be used 사용이 될 것입니다. to provide the school 학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뭐를요? 새로운 컴퓨터 장비를 학교에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갈까요? 우리가 알아보지 않은 그러한 동사들도 예문에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 they replaced the permanent staff with part-timers 이렇게 있어요. 자, replace라는 단어는 이름을 대체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with라는 전치사와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 with는 무엇을 가지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들이 permanent staff는 뭐 여러분들 정규직이죠, 그죠? permanent는 원래 영구적인 이런 의미인데 정규직을 part-timers죠. part-timer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니까 part-timer로 그죠? part-time를 가지고 정규직을 대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 replace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substitute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대신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 substitute라는 단어는 이 for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이 for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대신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I'll work for you. 그죠?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the recipe says, 그죠? 그 레시피에 따르면 네가 뭡니까?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뭘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트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대신해요? 사워크림 대신에. 그죠? 그러니까 이 replace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 replace A with B면 substitute는 substitute B for A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A와 B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replace A with B 하면은 그죠? 이 정규직을 파트타임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정규직은 없어지는 거죠. 파트타임가 나오는 거죠. substitute는 어떻습니까? 그죠? 사워크림 대신에 요거트를 쓰는 거니까 이걸 쓰는 거고 사워크림은 그죠? 안 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replace A with B, 그다음에 substitute A for B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전치사를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순서가 바뀌는 내용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punish가 나오네요. punish 처벌하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it's unfair, 그죠? unfair라는 것은 뭡니까? unfair 좀 부당한 거죠. punish a whole class, 그죠? 그 학급 전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뭐로 인해서요? The actions of one or two students, 한두 명의 학생의 행동 때문에 그 학급 전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It's unfair, 그죠? 네, to punish A for B네요. 마지막으로 inform, 그죠? Please inform us of any change of address as soon as possible, 그죠?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hange of address, 그죠? 주소 변경. 가능한 한 빨리 주소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inform A of B 이런 구조로 쓰이는 그러한 동사네요. 자, 그래서 예문들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동사들이 이제 목적어를 취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뭐 make라든지 do라든지 have라든지 take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쓰임새를 갖는 동사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목적어들 그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십사 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볼게요. 프린트 여러분들이 보시는 프린트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골라서 얘기를 할게요. 자, 맨 처음에 make a suggestion, 그죠? suggestion, 제안하다라는 의미죠. m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make a fortune, fortune이라는 것은 행운이란 뜻도 있지만 큰 돈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make a fortune이라는 것은 큰 돈을 벌다라는 의미네요. 그 다음에 make progress, progress는 뭡니까? 발전이죠. 그래서 make progress, 발전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 진보하다. 그다음에 make no sense, make no sense 뭐예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make와 함께 어울리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 교환을 통해서 쭉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동사, 그죠? 두 동사. 이 두 동사는 뭐 여러 가지 그 목적어와 함께 어울려서 표현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do one's face, 그죠? do one's face 하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가다듬는 거니까 화장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do one's homework, 숙제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do business with, 누구누구와 사업을 하다라는 의미. do one's duty, 그죠? 누구누구의 의무를, 그죠? 다하는. duty가 여러분들 의무죠? 자, 그래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에 have 동사 쓰는 게 있어요. have 동사. have 동사는 have an argument, 그죠? 뭡니까? 논쟁을 하는 거죠. argument,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투다, 논쟁하다. 그다음에 have had it, 그것을 지금껏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 좀 질린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have had it 이라는 표현 쓰죠. 그다음에 have one's hands full, 그죠? 손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바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무척 바쁘다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 have one's hands full. 그다음에 have a rest,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 take란 단어, 그죠? take a chance, 그죠? take a chance는 뭡니까? 어떤 이게 위험을 감수하다, 그죠? take a chance, 기회를 갖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회를 딱 잡으려고 하는 거, take a chance라는 표현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다. 그다음에 take pains는 전력을 다하다 혹은 수고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take precautions, 그죠? precautions 예방 조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take precautions 좀 조심하다, 예방 조치를 취하다. take a risk, 그죠? 위험을 감수하다 이 개념이죠. run이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make, do, have, take라는 동사가 이렇게 목적어를 다양하게 취할 수가 있는데 아무거나 취하는 건 아니고요. 각 동사들마다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좀 다양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기본 동사들과 목적어의 어울림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기타 주의해야 될 동사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주의해야 될 동사. 첫 번째, rise, raise, arise. 이런 동사들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rise는 자동사죠.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어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대상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rise, rose, risen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요. 반면에 raise는 여러분들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리다. 그죠? 그래서 그 올릴 대상. 그죠? 뭐 raise your hand. 그죠? 손을 드세요라는 식으로 대상이 필요한 거죠. raise, raised, raised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그다음 raise라는 단어는 뭐 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어떤 기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raise a question 하는 하나의 의문점을 제기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뭐 raise money 그러면 돈을 모금하다. 그죠? 우리가 이제 거두다라고 할 때 이 raise라는 단어를 쓴다. fundraising activity 뭐 이런 표현만 쓰죠. fundraising 그죠? 어떤 그 모금 활동 그죠? 자금을 이렇게 좀 모으려고 하는 fundraising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raise는 이렇게 대상이 필요한 것. 반면에 arise는 올라가는 것 관계가 없고요. arise는 자동사로서 사건 등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arise, arose, arisen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가 뭐 happen이나 occur 이런 동사들과 같이 arise라는 동사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lie, lay, lie입니다. 그죠? lie는 여러분들 자동사예요. 사물이 주어라면 사물이 놓여 있는 거고요. 그죠? 사람이 주어라면 사람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놓여 있다, 눕다. lie, lay, lay 이렇게 변하고. lay는 반면에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 대상이 사물이라면 놓다, 두다. 그죠? 반면에 사람이라면 눕히다 이런 의미겠고요. lay, laid, laid. 그죠? 이렇게 동사가 변하죠. lie는 또 자동사로서 거짓말하다. 그죠? 거짓말하다. lie, lied, lied입니다. 그죠?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해서 she lied me 하면 될까요? she lied me 아니죠? 그죠? 자동사라 그랬잖아요. 자동사니까 me라는 목적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lied to me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익혀두실 필요가 있고요. 시험에서 여기 나오는 이 lay, 그죠? lie 동사의 과거형과 이 lay 동사의 현재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분하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좀 유의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set과 seed이라는 동사가 있네요. set은 여러분들 타동사입니다. 놓다, 두다, 배치하다. seed은 앉다. 여러분들 보통 앉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사물이 주어라면 사물이 여러분들 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놓여 있다라는 의미로도 좀 알고 계시고요. seed이라는 단어는 앉히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앉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I was seated.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아서 앉게 되었다. I was seated. 이런 식으로 BPP 형태로 또 써줘야 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사 변화도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ind와 found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동사 변화가 좀 다릅니다. find는 찾다, 발견하다 많이 알고 계시는 동사고요. 이 found는 여러분들 find의 과거형이 found인데 find, found 이렇게 변하는데 이 found라는 동사 자체가 있거든요. 그때는 회사 등을 설립하다라고 할 때 foun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found, founded, founded. 여러분 foundation 알죠? foundation이죠. 뭐 어떤 기초, 토대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동사를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이라는 동사 그죠? 동사 변화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는데 행, 헝 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걸다, 매달다, 그죠? 하지만 행드 이렇게 변한다면 교수형에 처하다 이런 뜻. fall과 fell이 있습니다. fall은 자동사로서 떨어지는 겁니다. 주어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요. fell은 그죠? 쓰러뜨리다, 넘어뜨리다 이런 뜻이네요. 동사 변화도 fall, fell, fallen이고요. fell, felled네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 말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죠. 말하다, 그죠? say 있고, tell 있고, speak, talk 이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동사의 쓰임새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say와 tell은 타동사입니다. 그죠? 타동사. 보통 타동사인데
이 say 같은 경우는요, say something입니다. 뭔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는 to someone의 구조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say something to someone. 그죠? 그리고 that절이 나오면 say to someone that. 그죠? He said to me that 이런 식입니다. tell은 여러분들 이때는 tell은 사람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예요. 그래서 tell someone something 이렇게 사용식으로도 쓰고요. tell someone 뭐 about something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아무튼 tell은 사람이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tell someone that. 그죠? 반면에 speak과 talk은 말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동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사로 쓰입니다. 물론 speak가 여러분들 언어를 구사할 땐 타동사지만 보통 자동사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얘기할 때는 to나 with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talk to me, speak to someone 이런 식으로 to 혹은 with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뭇에 대해서라고 할 때도 about이나 혹은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talk something이 아니죠. talk about something이죠. 그죠? speak on은 전문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뭐뭇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좀 주의할 동사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예문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단원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In Rome, Italy, a store burglary suspect when caught in a store after closing hours explained the police that he suffered from a desire to sleep constantly and had fallen asleep inside the store. 자,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여러분들이 눈에 바로 들어오시나요? 자,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죠? A store burglary suspect, 그죠? 뭡니까? 상점 강도 혐의자가 뭐 했을 때 when caught in a store, when he was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잡은 게 아니라 잡힌 겁니다. 가게에서 잡혔을 때. 뭐한 이후에요? 마감 시간 이후에 잡혔을 때. 이거는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죠. 그죠? 이게 주어입니다. store burglary suspect, 그죠? 혐의자. suspect는 의심하다 이런 동사로도 쓰지만 명사로서 혐의자라는 의미죠. 그것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동사죠. 그죠? 설명했다. 누구에게 설명해? 경찰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explain the police가 바로 나왔죠. 우리가 explain이라는 걸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explain to someone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to를 써줘야 되는 그죠?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He suffered from 그가 고충을 겪었다고. A desire 그죠? 욕망이죠. To sleep constantly 계속 자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had fallen asleep inside the store 그 가게 안에서 잠에 빠져버렸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다 explain이 아니라 explain to 그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to prove his point 그의 어떤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kept falling asleep 계속해서 뭐예요? 잠에 빠져든 거죠. 그죠? 자, 나머지는 다 옳고요. explain to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영작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잘못 옮긴 거네요. 첫 번째 1번 보면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미끄러졌다. 그죠? We had much snow yesterday. 그죠?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caused, 야기시킨 거죠.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Sleep on the road, 길거리에서 미끄러지게끔. 앞에 여러분들 cause가 보이지 않습니까? cause, 목적어 to do.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sleep,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죠? 여기서는 to sleep이라는 그러한 to 부정사가 와야 되는 구조. 그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협정들은 작년 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다. 우리가 합의하다 할 때 agree on 이라는 표현을 쓰죠. 수동태가 되어도 그것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be agreed on, 그죠? 합의가 된 것. 그 다음에 트럭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다. I got scared, 그죠? 써 보이죠? 나는 보았는데 트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문으로 걸어 나갔다. Walked out of the front door without looking back. without 다음에 ing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요. 1번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네요. cause 목적어 to do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